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연대단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 부본부장 한규혁 동지, 민주노총 성남 하남 광주지부 사무차장 박민수 동지, 성남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이은정님, 진보당 중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현경, 신옥희 동지님.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을 나보영 경기지역본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웨이 코디코닥지구 경기지역본부장 나보영입니다. 코웨이에서 나오는 정수기, 비대, 청정기 등을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필터 교환이나 점검 등 주기적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을 코디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코닥이라고 하고요. 코웨이의 유니폼을 입고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들은 코디를 코웨이의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로 퇴직금도 기본금도 없이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다 더한 특수 고용직입니다. 코웨이는 갈수록 성장하고 있지만 전국의 코웨이의 코디코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부정당하는 특수 고용직 신분입니다. 법과 제도상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일상적인 고용 불안은 물론 매우 초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코디별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한 달 평균 220계정, 여기서 계정이라는 것은 점검 한 건 한 건을 말하는 걸 우리는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계정을 처리하고 계정 평균 수수료는 7,300원 정도입니다. 즉 한 달 동안 점검 처리를 하고 받게 되는 수수료는 16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에서 업무 처리 비용, 즉 기름값, 식대, 통신비, 차량 보험료 등등 업무 사용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수수료는 더욱 낮아집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 비용으로 통신비 4만 원, 업무 지원비 2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 상반기에 코디코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업무상 사용 비용은 1인 평균 한 달 3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160만 원에서 38만 원을 빼면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일을 처리하는 게 평균 수입입니다. 코디들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해서 계정 갑질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고객 댁을 방문 점검하는 일감을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은 우리의 밥줄입니다. 목숨줄, 생존줄입니다. 코디코닥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 계정의 기준이 없는 조건에서 관리자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계정의 기준을 정하고 그 최소 계정에 대한 법정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 환경을 코웨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웨이는 최소 계정 최저임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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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 우리의 목소리를 외쳐보겠습니다. 뒷구호만 3번 외치고 투쟁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못 참겠다. 코웨이는 최소 계정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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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웨이는 최소 계정 최저임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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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이상 못 참겠다. 코웨이는 점검 수수료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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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함께하고 계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 부본부장 한규혁 동지로부터 연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맡고 있는 한겨울입니다. 오늘 본부장 동지가 다른 일정이 겹치셔서 제가 오늘 좀 부득이하게 대신 오게 된 점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성남 주민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이 자리, 이곳에도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이곳 지하 1층에 이 분당에서 유일하게 롤러장이 있는데요. 우리 막내딸이 이곳에 롤러장에 놀러 가자 그래서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 6층에 우리 웅진 코웨이 코닥 종사하시는 사무실이 이곳에 있는지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 알게 됐고요. 얼마 전에 제가 쿠팡 택배 노동조합 창립식에 갔다 왔는데요. 그곳이 굉장히 노동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일단 클렌징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이 기업체들의 이런 공통점을 보면 보통의 기업들은 자기 브랜드를 광고하고 자기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간판도 크게 달고 항상 그런 이름을 노출시키기 마련인데 유독 웅진 코웨이라고 하는 곳은 그 간판 하나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고 엘리베이터 앞에나 가야 겨우 자그마한 그 사무실 주소가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1년에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매출 올리는 곳에서 3만 명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점검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들에게 영업,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떠넘기는 말 그대로 3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모든 희생과 시간적, 물리적, 금전적 책임을 다 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원래 이런 구조인 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다 수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내미는 이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와서 그나마 겪어보고 겪어봐서 겨우 대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상황을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5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이 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 평균 생계비가 241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2,000원은 받아야 우리 1인 가구, 흔히 청년 세대라고 얘기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비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주장했습니다만 이 욕심 많은 자본가들은 10,000원 이상 줄 생각이 없었고 결국은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한 가구가 한 달 동안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면 50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매달 적자를 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6층에 있는 웅진 코웨이 아마 가정에 다들 한두 가지씩은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집에 렌탈을 몇 개 사용하고 있나 쉬어봤더니 자그마치 4개를 쓰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요즘 정수기 구매해서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수성 그리고 보편성을 이용해서 이 점검 방문하는 분들에게 시급 5,000원도 안 되는 돈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건 결국 이분들을 갈아 넣어서 자신들의 이익률 1,700억 원을 매년 벌어가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이런 상황을 죽을 때까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기업이 작지 않은 3만 명의 고용원을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기업이
모든 책임과 모든 부당함을 다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최저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계정수를 담보해야 되는 것은 그 관리 감독하는 그 사람들이 져야 할 책무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면 일할수록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적자를 보는 구조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계속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 버티다 못해서 그만둔 동지들 그만두고 다른 신입사원 뽑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기업들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직접적인 착취이고 이것이 곧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최저임금 12,000원도 부족한데 최저임금 5,000원이 웬 말입니까? 지금은 무슨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도 아닙니다. 2023년 우주로 관광을 가는 그런 세상에서 시급 5,000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관리는 관리대로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사람을 꼭 옴싹달싹 못하게 현장에만 복무하게 하면서 최저시급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자기들 이윤을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런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투쟁하면 함께 투쟁하고 우리 경기도본부에 있는 17만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항상 승리하고 투쟁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들 방치하지 마시고 이건 사회적인 간접 살인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들을 관계기관에서도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일단 1차적 책임이 있는 사측은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에 즉각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앞장서서 함께 동지들과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남평화연대 이은정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연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남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이은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 코웨이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웨이 정수기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그 점검 서비스를 잘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이 코웨이 제품을 쓰는 분들의 이유는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실 우리 점검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지를 알게 되고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지금의 코웨이의 명성은 우리 그 소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우리 점검 노동자들의 그런 성실함과 친절함이 지금의 어떤 코웨이의 어떤 지위와 명성을 가져다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회사가 그거를 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회사가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친절한 우리 이런 그 노동자들이 한번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회사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회사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2023년인데요. 2023년 이제 곧 있으면 8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이 더운 날 길거리에서 우리가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코웨이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정당한 요구가 우리 회사에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또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보당 중원구 지역위원회 김영경 위원장을 모시고 연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집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리키 씨의 가정이 대출을 받아서 택배차를 구입하고 형편이 점점 나아지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온 가족이 정말 즐겁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온 가족이 상처만 가득한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본가가 노동의 대가를 독점하고 노동자를 등쳐먹는 구조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해도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더 깊은 굴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루 밥벌이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정한 미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택배 노동자 리키와 요양보호사인 아내, 또 미련할 정도로 성실하기만 한 부모님의 고생을 지켜보는 아들과 딸, 이들의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서 정말 가슴이 저렸습니다. 종일 시간에 쫓기면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는데 회사는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면서 위협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지가 없고 오로지 닥치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치거나 우연이라도 악재가 겹치거나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오롯이 노동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의도치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지 그 영화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이 사회가 그토록 잔인해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방문 점검 노동자인 코디코닥 동지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최근에 쿠팡 노동자들의 그런 투쟁을 보면서 또 항상 연대하면서 같이 투쟁해온 코디코닥 방문 점검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의 피눈물이 어린 노동의 성과물을 그대로 향유하면서도 그 노동의 이면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묻어 있는지, 힘든 땀방울이 고여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누렸던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오시는 송땡땡 코디님과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노모가 계시는데 주로 어머니가 그분을 만나기 때문인데요. 몇 달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한 5달 정도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5달 동안 송땡땡 코디님을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바쁘니까 이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점검 수수료가 4,520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수료를 그분은 받게 되는 겁니까?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못 받는 거를 나는 내 사정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게 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웅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신뢰하고 이 불황 속에서도 웅진이 동종업계 최고
실적을 올리고 코웨이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기업 이미지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저 같은 성의 없는 소비자가 대부분일 텐데 참고 기다리고 몇 번씩 전화하고 쉴 틈 없이 전화해서 그리고 아무리 뜻하지 않은 변수에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집이 좁고 아무리 자고 환경이 고돼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감내하시고 또 거르지 않고 점검을 해주시는 이런 방문 점검 선생님들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딛고 기업 이미지를 구축했으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고 표준임금도 표준 그 계약서도 없고 이런 그 기업 실태에 대해서 저는 온 사회가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정말로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방문 점검 노동자들이 점검 수수료를 얼마를 받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표준 근로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동자들이 있어야지 기업도 존재하는 것이고 기업 이미지도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생계가 극한에 몰리면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를 우대하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업무의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업의 당연한 책무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만들어가는 방문 점검 노동자들의 조직, 우리 아까 조직 이름을 제가 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 동지들에게 함께 힘차게 연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지 현장 발언하신 두 분을 이어서 모시겠습니다. 김윤정 동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지회장 김윤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업 압박을 위한 강요한 개정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젠 대놓고 생산율을 논하며 개정을 뺀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소 개정,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개정 처리하는데 거기서 또 개정을 조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회사에서 쥐락펴락하려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뭉쳐 앞으로 전진합시다. 코웨이는 개정 갑질을 중단하라. 코웨이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코웨이는 점검 수수료를 인상하라. 이상입니다. 네, 김병조 코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성남하남 광주 지역 그 지회장 김병조라고 합니다. 한 3, 40분 서 있는데도 겨드랑이며 살과 살이 맞닿는 곳에는 땀이 차고 머리에 이마에는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33도에서 35도까지 지금 계속 오르내리는 이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습한 곳인 주방과 화장실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 방문 점검원들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코디코닥 동료들에게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먼저 전하겠습니다. 가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방문해서 필터 교체, 위생 관리하는 것이 저희의 주 업무입니다. 한 개 점검을 하는데 7,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차량 유지비, 교통비, 점심 식사비 등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주차 딱지를 떼고 막 그러는데요. 요즘 96,000원짜리도 떼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도 받는다는 4대 보험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퇴직금도 저희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시간당 4,530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코디가 200계정을 하든 250계정을 하든 300계정을 하든 한 달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15집을 갔었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여름이라고 휴가 간다고 5집이 갑자기 빵꾸를 내는 바람에 어제같이 더운 날씨에 그 뜨거운 차 안에서 대충 시간 때우느냐고 2시간을 넘게 허비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회사에다 이야기하고 수수료 인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너네는 영업하면 되지 않냐, 사무실에 앉아있는 지국장 팀장들보다 니네가 돈 더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 매달 잘 되면 당연히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지금 영업 수수료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렌탈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제품 나올 때마다 렌탈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5년 쓰고 나면 재렌탈 해드리는 구조인데, 재렌탈 할 때 한 5% 정도 또 할인을 해드려요. 그러면 고객한테 아 이거 5% 할인해드리니까 재렌탈 하시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 5% 할인받으면 얼마예요? 라고 해서 계산해드리면 지금 내는 렌탈료보다 더 내셔야 되거나 렌탈료가 전혀 할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현금 30만원 준다, 20만원 준다, 똑같은 코웨이 제품을 렌탈하는데 저희하고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영업해서 먹고 살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조적으로 저희는 영업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영업을 많이 하면 저희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일하는 지국장이나 팀장들 똑같이 수수료가 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국장들은 자기들의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코디코닥을 쥐어짜서 영업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겠죠.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가보면 저희가 영업을 얼마만큼씩 하는지, 개인당 얼마씩 하는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저희가 코닥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다가 누구는 몇 개 했네, 누구는 몇 개 했네, 이거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지를 하고, 그걸 공지하면서 누구는 돈을 얼마를 받으니까 너네도 좀 열심히 해라 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영업력이 적으면 사무실로 들어와서 뭐 부진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는 생산율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생산율이라는 게 올해 처음 적용된 겁니다. 뭐 위수탁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생산율이라는 게 내가 150개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몇 개 이상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뭐 영업 하나당 만 원씩 뭐 더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못 한다고 해서 계정을 빼겠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정은 저희의 생존권적인 문제입니다. 네, 코웨이는 방문 점검을 해서 받는 렌탈료가 주 수익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덥고 습한 날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모든 코디들이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가 6,900원씩 받고 있는데요. 영업을 잘하면 500원, 1,000원씩 더 줍니다. 아니 똑같은 렌탈료를 내가지고 그 렌탈료의 총액으로 수익을 얻는 코웨이가 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코디코닥들에게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다르게 주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급여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저희가 영업 압박을 어떻게도 받냐면 고객들에게 DT라는 거를 발송하라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DT라는 게 디지털 세일즈의 줄임말인데요. 문자로 이 신제품들 나오면 그 광고해주라고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 달에 뭐 30개니 40개니 이렇게 DT를 발송하지 않으면 실적을 공개해가지고 또 압박을 합니다. 저희 지국에서는 또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체 코디가 한 명이라도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지국의 총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모션에서 탈락된다. 그러니까 한 병이라도 이거 빠지면 안 된다. 모두 다 이걸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6개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40개를 보내라고 하니 앞으로 34개를 더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 조합원들끼리 서로 보내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세일즈가 저희한테 정말 힘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고객을 대면해서 렌탈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세일즈를 하게 되면 점점 코디한테 직접 영업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디들한테는 떨어지는 수수료가 한 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짜 홍보를 시키고 공짜 노동을 강요받는 게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영업해서 돈 벌려고 하면서 영업을 못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디코닥들은 자신이 일하는 만큼 정당하게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저임금, 영업압박, 공짜노동 거부합니다. 최소한 한 달을 일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내 일감이 보장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구호로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 4글자만 3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영업압박 중단하고 최저임금 보장하라. 영업압박 중단하고 최소일감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문을 경기본부 본부장 나보영님을 모셔서 하겠습니다. 코웨이는 23년 1분기 매출 9,400억 원, 영업이익 1,700억 원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코웨이는 매해마다 매 분기마다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코웨이를 대신해서 고객들과 대면하며 최일선에서 고군부터 하는 우리 코디코닥들은 상황은 어떠한가? 방문 점검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특수 고용 노동자 8개 직종 평균 임금 6,340원보다도 못 미치는 4,520원이다. 방문 점검원 중에도 코웨이가 가장 열악하다. 코디코닥은 방문 점검원이다. 코디코닥의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그런데 점검 수수료가 너무 낮다. 게다가 최소 계정이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코웨이는 방문 점검원으로 뽑아놓고는 영업으로 내몰고 있다. 운이 좋게 이번 달 영업이 잘 되더라도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영업이 어렵게 성사돼도 영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난공사 추가 비용까지 뜯기는 실정이라 빚종 개살구일 뿐이다. 내 의지대로 하고 싶지만 영업을 강요당하는 생지역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의 과실로 코디앱 30분 전산장애가 발생해서 현장이 멈추는 대형 사건이 터졌다. 전국의 코디코닥 총 5,500시간 229일의 시간을 허공에 날렸고 최소 22,000 고객들의 서비스 장애가 초래되었다. 모든 피해는 코디코닥이 뒤집었었다. 우리는 그동안 특수 고용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 불합리한 노동 환경과 생존의 위협 속에도 코웨이의 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더 이상 못 참는다.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다. 우리는 코웨이가 코디코닥의 최소 계정을 보장하고 최소 계정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점검 수수료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코웨이는 최소 계정 최저임금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상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코닥들에게 개정은 생존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최소개정, 최저임금 보장받아냅시다. 점검 수수료 인상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